네, 교재 133페이지 양가로 12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 시가, 재산정 및 재고시 신청.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에서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건물에 대해서 고시를 1년에 한 번 이상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납세자들이, 이해관계인들이 그래 뭐 적정한 가격이다 받아들이겠어, 그러면 문제는 안 생기죠. 문제는 안 생기는데 이상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뭐 23% 올라가고 뭐 30% 올라가고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옆 동네는 뭐 한 2, 3% 올라갔다는데 왜 내 거만 20% 올라갔어? 그럼 이제 좀 이제 형평성이 안 맞다, 뭐가 잘못 평가된 거 아니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133페이지 양가로 12의 반가로 1 소득세법, 여기에 따라서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 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며칠 이내, 고시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재산정 및 고시를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134페이지 신청을 하면 어떤 이의 신청을 하면 어떤 서류를 내겠죠. 그래서 이제 양가로 이번에 그런 서류를 준비해서 내면 국세청에서는 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서면으로 통지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통지하고 나서 뭐 당신의 의견이 맞습니다 하게 되면은 인터넷으로 그 결과를 다시 공지를 하는 거고요. 다시 고시를 하는 거고, 당신이 이의를 제기하셨지만 뭐 아닙니다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양도가액 134페이지 양도가액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준시가를 봤죠. 기준시가. 지금 이게 어디를 하고 있는지 잘 그 좌표를 잡으셔야 돼요. 좌표를 잡으셔야 돼요. 좌표를. 양도가액이 있고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이죠. 양도 차익. 그죠? 여기에 잔뜩 공제해주고, 쭉 되는 건데, 어디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14페이지 양도소득세 과표 관한 순서예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취득가액이랑 이런 기타 필요경비를 빼고 양도 차익, 장투공제하면은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기본공제 빼면 과표가 나오는데요. 양도소득 금액까지 쓰고, 지금 여기서 다시 뭐라냐, 양도가액 하는 양도가액. 그죠? 양도가액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건 양도가 실질거래 원칙으로 한다는 했고, 그게 좀 아니다 싶으면은, 그런 게 없다면 매매 사례, 감정가액, 그다음에 기준시가를 적용을 하고요. 필요경비, 취득가액은 실질거래가액,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은 그 취득가액만 했어요. 그다음에 기준시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방금 전까지 알아본 기준시가에 대해서 알아봤었잖아요. 기준시가, 그죠? 그럼 다시 양도가액을 보는, 양도가액의 원칙이 뭐냐, 그죠? 양도가액은 실질가액이 원칙이에요. 실질가액이. 자, 보시면 134페이지 양도가액은 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 수입 금액으로 한다. 즉, 자산의 양도 대가로서 양도자가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돈을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의 총 합계액을 말을 한다. 따라서 밑에 쭉 실제로 수수한 거래대금이에요. 실질 거래대금.
실지로 수수한 금액이에요. 받았거나 받을 금액의 총합. 실지 거래가액이잖아요. 실지 거래가. 그죠? 실지 거래가액이 원칙이에요. 실지 거래가액이. 그래서 밑에 양가로 이거 보시면 일반적인 거래의 양도가액, 실거래가액 적용 원칙, 소득세법 96조 1. 그죠? 96조 1이에요.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즉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다. 그래서 135페이지 첫째, 자산의 양도 대가이어야 되고, 둘째, 실제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대가여야 된다. 즉 A하고 B가 거래를 했어요.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죠? 그럼 아파트 된 대금을 주죠? 그럼 요게 실제 거래가예요. 이 금액이요. 이 금액이 실질 거래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이에요. 실제로 주고받지 않았으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특수관계인에게 고가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이거는 이제 좀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설명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 밑에 특수한 거래의 양도가액을 조금 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4번 양가로 3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거래가액인데 반가로 1번 장기 할부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 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 상당액은 취득 원가에 포함되므로 양도자 입장에서는 양도가액이 포함이 된다. 다만 거래가액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이자 상당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거래가액 원칙인데요. 팔았어요. A가 B한테요. 팔았는데 A가 B한테 뭔가 이제 부동산을 팔았어요. 이렇게 돈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1회차, 2회차, 보통 3회차로 끝나는데 쭉 해서 이제 이 뭐 자금 사정에서 10회차에 나눠낸 거. 10회차에서 거래가 이제 대금이 간 거예요. 대금이. 그러면 보통 한 달, 두 달이면 거래가 종결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거래 기간도 길어지죠. 뭐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다 보면은 원래 부동산 가액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뭐 한 달, 두 달 정도면은 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대금을 회수하는데 오래 걸리면 A 입장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만약 이 부동산을 팔았으면 즉각 대금 회수가 되고 그 대금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자금을 활용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B한테 이렇게 함으로써 기간이 많이 묶이게 되죠. 즉 기회비용이 발생하죠. 기회비용. 그죠? 다른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하는 그 기회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최소한 그 기회비용은 A가 B한테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회비용으로 많이 쌍방간에 서로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이자예요. 이자. 그죠? 내가 당신 말고 다른 사람한테 팔았으면 거래대금 얼른 회수해서 은행에 놔뒀더라면, 최소한 은행에 놔두거든요. 은행에 이자가 발생할 거다. 그죠? 그러면은 10억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은행 이자가 3%다. 그럼 1년에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그죠? 금액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 거래 대금에 대해서 더 달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계약은 10억 했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내가 양도 대가로 실제로 받았거나 받을 금액, 실제로 계약서는 받을 금액이죠. 근데 실제 계약 금액이 이거지만 실제로 더 받을 금액 여기 또 있죠. 이자 상당 부분. 그죠? 이것도 거래 대금의 거래가액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할까 이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당연한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가 우리 10억으로 약정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10억으로 해갖고 뭐 이런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뭔가 이제 이 사람이 B가 주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3회 차가 원래 끝나는 계약이었어요. 예를 들어서요. 끝나는 계약이었는데 이 사람이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래 계약서 위반이잖아요. 그럼 지연에 대한 책임은 B한테 있는 거고 그 대금 지급에 대한 지연 책임은 B한테 있는 거고 최소한 법정 이자는 A한테 지불해야 돼요. 그죠? 그 법정 이자를 갖다가 이때부터 발생하게 만약 뭐 이런 금액이 쭉 있다고 하면은 이것도 거래 대금에 들어가느냐 마냐 이거죠. 보면 맨 처음 이 계약서는 A하고 B가 쌍방에 서로 합의를 했죠. 그죠? 아, 원래는 한 3회 정도로 끝나는 건데 당신 사정이 이러니 10회에 뭐 1년 반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쌍방이 합의하는 계약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 대금에 이 이자 상환액이 들어가는 게 서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들어가는 게 맞지만 요 빨간색으로 표현이 베타 이 부분은 A는 몰랐던 부분이에요. 당연히 이쪽 3회차에서 끝나는 부분인데 B의 기책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법정이자 지급 지연이자예요. 그죠? 그거는 B한테는 기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A가 받아야 되는 거래대금 양도가액에 포함시킨다? 그럼 굉장히 불합리하죠. 자기의 귀책 사유도 없고 내가 인지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양도세, 거래대금에 포함이 되면 또 세금으로도 직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같은 이자라고 하더라도 이럴 때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좀 잠깐 좀 쉬었다가 또 그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